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봉도사의 이재봉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뭐 역세권이다 이런 세권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면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 그 일자리 속에서도 고소득 일자리가 있느냐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 이동의 수단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볼 건데요. 위쪽으로는 일산이라는 신도시가 생겼고요, 아래쪽에는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일산에서 강남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 30분의 거리를 이렇게 오게 됐었고요. 성남과 분당에서는 강남으로 가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과 이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시간에 대비 딱 반비례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여기서 강남으로 가는데 30분, 가격도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현재 7억에서 10억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분당은 약 2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단순한 재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재산이기도 하고, 아파트를 투자하는 많은 고객들이 10억에 샀어, 앞으로 내 가치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대출을 이어서 사든 내 전 재산을 올인해서 사든 간에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사는 게 아파트 재화인 거예요. 단순하게 삶의 질만을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다 임대주택 살고 다 그냥 임대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재화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로 변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길 기대하실 텐데, 이렇게 아파트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곡점과 하곡점이 만나는 이 지점을 1구간이라고 하는데요. 1구간 안에는 전체적인 사이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통 5에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5년 동안 상승도 없고 5년 동안 하락도 없더라. 결국에는 내가 상곡점에서 만나게 되면 무조건 하곡점으로 찍고 가야 되는 개념이 나오고, 하곡점에서 만나게 되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상곡점을 달리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이 상곡점을 넘어서서 다시 하곡점으로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 하곡점의 끝은 어디인가? 중요한 건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 두 사이클을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 스윙 구간보다는 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스윙을 만났을 때 같은 10년, 20년 기간에 굉장히 많은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는 시점이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을 하다 보면 임장을 가야 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적어도 내가 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 손으로 얼마든지 한 8, 90% 정도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어플은 호갱노노라는 어플입니다. 얘는 시세 분석용이 아니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재건축을 바라보기 위한 최적화된 가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세대수, 연차, 전체 기간을 눌러보면 전체적인 가격 흐름의 포지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재건축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비율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단순하게 내가 현장 부동산을 다 전화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의 단지를 선택한다면 시세 차익을 더 많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제 지역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저는 리얼랭커스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아파트 등급을 분류합니다. 근데 이 등급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 금액대가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그 등급 중에서도 내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뭐 학군이 가까운 학원가가 밀집된 곳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A+ 등급을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주거, 교통, 인프라, 교육 4가지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은 타 단지 대비 조금 낮아 보이고요. 교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야탐역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당연히 교통량을 따라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인프라가 중요해, 예를 들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돼, 그러면 인프라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등급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이 이렇다면 다른 S등급 등등등으로 계속 이동해서 보면 교육률이 높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대상의 조건은 같은 등급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A등급을 받다 그럼 A등급에 맞춰서 가는 거고, B등급을 받다 그럼 B로 가는 거고,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러면 A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A+로 올라가는 거고, 내가 이 지도 몇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면 세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여러 가지 지역으로 선정돼 있으세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청약지역,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세금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단순하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리얼 랭커스 비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고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좋다 나쁘다라고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을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정보는 제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